안녕하십니까. 부산 2020 세계물류협회 총회 진행을 맡은 엄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혜진입니다. 네, 2020 국제물류협회 세계총회가 대한민국 부산시에서 열립니다. 네, 2020 국제물류협회 세계총회에 대한민국 유치의 쾌거를 이뤄낸 빛나는 주역 두 분을 모시고 국제물류협회 피아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분 혜진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북아 해양수도 공동위원장, 피아타 세계물류협회 부회장, 부사랑발전협의회 고문, 그리고 한국국제물류협회 본회 회장이신 김병진 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제물류협회 부산지회장, 한국국제물류협회 본회부 회장, 한백경제문화협회 고문, 그리고 TNC 글로벌 회장이신 손영철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우리나라 물류 산업에 큰 업적을 내주신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두 분과 세계 물류올림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피아타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회장님께서 시청자분들께 국제물류협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피아타는 국제물류협회로 1926년 설립된 비정부 기구인데 세계 200개국 800여 개 국제물류협회 4만여 운송물류업체가 가입된 국제물류연맹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1977년에 정회원으로 가입됐으며 피아타 총회는 매년 개최하고 있고 전 세계 주요 국가의 물류협회장 및 물류 분야 전문가 3,000명가량이 참석해서 물류 분야 전체의 제도 개선과 국제협력 등을 논의합니다. 국제물류가 국제경쟁력인 시대의 명실공히 피아타는 그야말로 물류올림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규모도 굉장히 크고 또 말씀대로 물류는 국가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협회에 1977년에 가입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개최는 이번이 처음인가요? 아닙니다. 한국의 국제물류협회 세계총회는 개최지는 1995년도 서울 개최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군요. 1995년도면 25년 만에 대한민국 개최네요. 네, 2020년이면 먼 미래 같은 느낌이었는데 어느덧 세계총회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요새 기분이 어떠신가요? 매우 설레고 또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큰 부담을 안고 그만큼 느끼고 있습니다. 네, 김 회장님은 어떠십니까? 예, 옛말에 극구강엄이란 말이 있습니다. 달리는 문틈 사이로 말을 보듯이 세월의 빠름을 비유한 말인데 이제 1년 3개월뿐이 안 남은 것에 대해 가지고 매우 걱정스럽고 성공적인 개최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러운 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시는 만큼 저희는 또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네, 2020년 피아타 세계총회는 2020년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총 6일간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될 예정이죠. 다가올 물류올림픽 행사가 그런데 한국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물류올림픽은 세계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물류 전문가 23,000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피아타에서 채택한 국제적인 현안 사항에 대한 토론을 합니다. 또한 최신 기술과 복합 운송, 통관, 법적 문제, 교육, 지역적 현안 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총회에서 물류 산업에 대한 다양한 사항을 회의하고 또 다루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의 기간 동안 전시회가 같이 열려서 글로벌 물류 선도 기업들과 만날 수 있고 B2B 미팅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취업 박람회도 같이 열릴 것입니다. 네, 취업 박람회도 열리는군요. 네, 그리고 정부의 충분한 예산이 지원된다면 세계 물류 한상대회를 함께 개최해서 전 세계 대한민국 물류 기업들과의 업무 협약이나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저희들은 북한을 초청하여 대한민국의 한반도가 물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만들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북한까지. 네, 국제 행사인 만큼 유익하고 또 많은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물류협회 총회가 매년 개최지가 바뀌는데 혹시 개최국으로 선정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총회 개최지는 우선 국제물류협회에 가입된 정회원에게만 개최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최 연도 3년 전에 유치 의사를 표명해서 절차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제안서는 피아타 투표인단의 사전 검토와 논의를 거치고 그 후 세계총회 이사에서 세계 투표인단 23명이 모여 투표를 통해 유치지 선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올림픽처럼 물류올림픽도 투표로 결정이 되는 거군요. 그렇네요. 맞습니다. 우리 협회는 2년 전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총회에서 실시한 2020 피아타 세계총회 개최지 최종 투표에서 벨기에, 두바이 등과 치열한 유치 경쟁을 뚫고 당당히 선정되었고 대체로 대륙간 순환 원칙에 따라서 개최국이 선정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유치 성공의 뒷얘기에 대해서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네, 유치 경쟁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연상시킬 정도로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의 과정을 거친 건가요? 네, 피아타 세계총회를 유치하는 배경에는 우리 물류협회 키파와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부산관공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으로 구성된 피아타 총회를 유치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민관이 공동으로 합류한 총회 유치단은 지난 3년간 국내는 물론 피아타 회의가 열린 대만과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등의 회를 찾아 유치 활동을 치열하게 벌였습니다. 네, 여러 나라를 다니시면서 유치를 위해 정말 많은 힘을 쓰신 거네요.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피아타 세계총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영상 메시지를 보내고 키파의 주도 아래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 한국관광공사, 부산관광공사 등 관계기관도 총회 유치 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한 것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피아타 총회 유치단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영상 그리고 중앙부처 관계기관 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유치에 나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부산을 2014년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등의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국제도시라는 점을 어필했고 세계 6위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의 풍부한 인프라와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다방면의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런 노력 끝에 유치의 결실을 맺었지만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몇 번의 무산되는 결과도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 총회의 유치 목표를 실행했던 것이 2015년 대만 세계총회였습니다. 대만 총회에서 참가해서 2018년 피아타 세계총회 유치를 추진하고 했으나 여의치 않았지만 대한민국을 알리는 첫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아일랜드 총회에서도 말레이시아 못지않게 경쟁이 치열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2016년 아일랜드 더블린 총회에서 2019년 총회 유치 전에 뛰어들어서 유치 열망을 갖고 홍보전에 뛰어들었는데 소위 말하는 임팩트가 있는 한 방이 좀 부족해서 좀 무산이 됐습니다. 하지만 계속 도전했고 도전한 지 3년째가 됐을 때 결국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정말 몇 년간 끊임없이 노력하셨는데 이번 부산 유치가 우리나라 국제물류협회에 어떻게 보면 노력의 산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간 행하신 노고들이 고스란히 또 느껴집니다. 그리고 유치 말미에 가서는 더욱 치열한 경쟁이 있었죠. 벨기에와 두바이 그리고 대한민국의 팽팽한 긴장감 속에 치열한 경쟁이었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총회는 대륙간 순환 개최 원칙에 따라 2018년 아시아권인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고 2019년은 중동 아프리카인 아마공 케이프타운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2020년은 유럽권에 속한
벨기에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이 벨기에가 아주 강력한 라이벌이었겠어요. 네. 네, 그리고 여기에 뒤늦게 뛰어든 아랍에미레이트가 막강한 강력한 복병이었습니다. 네. 아랍에미레이트는 네. 2020 엑스포를 유치했기 때문에 물류 올림픽 유치로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싶었고 그래서 엄청난 프로포즈와 어필을 펼치면서 네. 한때 부산 유치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으나 총회 유치단은 끝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했고 그 끝에 달콤한 결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유럽권인 벨기에가 유력한 후보고 또 아랍에미리트가 복병으로 막 어필을 하고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는 두 번의 실패를 본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확신을 할 수 없고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말 극적으로 노력 끝에 완벽한 성공을 거머쥔 거네요. 네, 정말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네. 그런 상황이 연출됐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온몸에 전율이 흘렀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도 들으면서 소름이 돋는데. 네, 저는 지금 그 상황이 없었는데도 네. 말씀만 들었는데도 굉장히 벅차오릅니다. 네. 최종적으로 어쨌든 2020 대한민국 부산시 개최라는 말을 이제 들으셨잖아요. 그때 당시 소감이 어떠셨나요? 네,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세계총회 당시 유치지 최종 확정 목표 투표에서 우리나라 부산이 개최지로 선정되는 소식을 듣고 그동안 유치단과 함께 고생하면서 보냈던 시간들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네. 3년 동안 준비하고 예민했던 이 현실이 돼서 너무 기뻤지만 한편으로 준비 기간 동안 헤쳐나가야 할 일이 대한 걱정도 동망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겹경사가 있었죠? 네, 세계 부회장 얘기인데 우리가 유치를 발표하는 순간에 또 우리 김병진 회장님이 또 세계 부회장으로 네. 이렇게 유치와 2020 세계 피아타 유치와 동시에 세계 부회장으로 또 이렇게 선출됐다는 점에서 급경사가 일으켜내 왔습니다. 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감동적인 유치 성공이란데요. 대단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 중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지 영상을 보냈다고 하셨잖아요. 그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원 영상 바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2020 피아타 세계총회의 개최지로 부산을 추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과 부산은 세계 물류의 중심이라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난달 저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북극 항로 개발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동북아시아와 유럽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북극 항로의 출발점도 부산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가스관을 한반도로 연결하고 러시아, 몽골, 중국, 일본까지 참여하는 동북아 에너지 슈퍼그리드가 현실화되면 세계의 물류 지도를 바꾸고 세계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심에 한국과 부산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열정적인 부산 시민들이 피아타 세계총회의 개최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역동적이고 매력 넘치는 해양도시 부산은 피아타 세계총회의 성공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부산이 2020 피아타 세계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2020년 부산에서 각국에서 오신 회원 여러분을 꼭 만나게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이 문 대통령의 지지 영상이 투표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님의 유치 지원 영상은 2020 피아타 총회 유치 성공과 함께 내년 총회에 대한 기대감을 전 세계 물류인들에게 심어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대통령이 이렇게 영상까지 보낸 걸 보면 이 물류 산업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걸 알 수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또 경쟁도 피가 말릴 정도로 치열하고 또 이전에 몇 번의 도전이 있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결국에 유치에 성공했지만요. 네, 아무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전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물류사업은 여타 산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산업입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등 기간 산업들이 중요하도 하지만 물류산업의 뒷받침되지 않으면 발전이 어려울 만큼 물류산업의 중요도가 높아진 요즘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수출입을 통해 성장을 구가해온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제 물류 산업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두 차례 유치가 무산됐지만 계속 유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나라는 2016년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한진의 파산 등을 힘겨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물류인들의 산업을 위해서 극복할 만한 한 타개적인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결국 국제물류협회 세계총회와 같은 물류올림픽이 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물류인들과 또 물류 산업을 위한 사명감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도전을 하셨던 거군요. 그런데 이렇게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계기가 또 궁금합니다. 네. 네, 2015년 제가 한국국제물류협회 회장 선거에 나서면서 피아타 세계총회 부산 유치를 공약으로 냈었습니다. 그게 제가 어떤 족쇄가 되어서 2016년 해운물류 산업 분야가 전반적으로 어려웠었는데 피아타 세계총회는 한국 물류업계의 어려움과 극복과 재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을 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서 결국은 피아타 총회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한 총회 개최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가 5년간 약 2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이 금액 관련 전문은 피아타 헤드오피스가 있는 스위스지리에서 직접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물류에 대한 국제물류 간 거래 활성화와 이를 통한 고용 증대 효과 그리고 관광산업에서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박람회를 통한 청년 실업 해소를 통해 정부가 가장 걱정하는 청년 실업과 고용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의미도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네, 참 두 분의 회장님과 부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요. 사회에 이바지하고 싶은 마음이 전달이 되니까 저까지 함께 동참해서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유치를 이뤄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와 또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룬 쾌거인데 개최를 지금 준비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고요? 네, 개최 준비 기간 동안 어려운 점은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매우 아쉽다는 점입니다. 네. 전 세계 물류인들의 물류 올림픽이 세계총회가 경제 한 분야만의 행사로 전락하는 것이 안타까울 정도로 지원에 적극적이지 않아서 아쉽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물류산업뿐만 아니라 관련업계 산업 전반에 관심이 있어야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꼭 많은 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2020 국제물류협회 부산총회 조직위원회 출범식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정부, 유관기관 및 단체, 기업, 학계 등이 총망라돼서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졸업들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6월 27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조직위원회가 출범됐고 출범식에서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김병진 회장님과 오거돈 부산시장님을 공동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네, 다양한 분야의 조력자뿐만 아니라 대국민적인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20 세계물류협회 총회가 대한민국 부산시에서 열리는데 부산의 어떤 점이 개최 성공으로 이끌었는지 부산에서 또 개최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말씀해 주시죠. 네, 부산은 총회 개최 조건을 충족하는 최첨단
전시 컨벤션 센터 백스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백스코에서 10분 안에 돌아갈 수 있는 해운대 지역은 7,700여 개의 객실이 마련되어 있고 2020까지 10개 이상의 호텔, 즉 4,000여 개의 객실이 추가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명실상부한 물류 해양 도시로서 2020 총회 개최는 의미가 남다르다 봅니다. 또 유라시아 철도의 출발점인 부산이 육지와 바다, 하늘, 정말에서 sea and air and rail 모두 아우르는 우수한 물류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도 마련될 것이 분명합니다. 네, 곧 부산이 세계화될 날이 머지 않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부산은 홍콩과 나리다, 상하이 등 아시아 허브 공항에서 한두 시간 거리고 인천 경유시 55개국 185개 도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태종대, 금정산 등 천혜 관광 자원과 아울렛, 국제시장 등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는 환경도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게 들어보니까 부산이 물류 중심지가 되는데 손색이 없고 또 네. 충분한 곳인 것은 정말 분명합니다. 네. 네,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고 또 뿌듯합니다. 네, 그럼 이 피아타 부산총회 개최가 물류 동량에서 갖는 의미는 뭔지 우리 김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세계는 바야흐로 물류 경쟁적 시대입니다. 브랜드 파이낸스에서 발표한 글로벌 브랜드 가치에서 아마존이 1위를 차지했는데 기업 가치가 무려 164조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존을 전자상거래 IT 기업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세계 최대 물류 공룡 기업입니다. 네, 그렇군요. 게다가 중국 알리바바는 5년간 156억 달러 우리나라 환율로 약 17조 5천억 원을 물류 자회사 차이나올을 통해 투자하고 전 세계 주요 거점에 스마트 물류 허브 구축과 함께 항공 물류 회사들과의 협력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마존, 알리바바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물류 산업에 앞다퉈서 매진하고 있는 거였네요. 네. 네, 물론입니다. 애플도 물류가 애플은 미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SCM 전문가인 팀 쿡을 CEO로 선정했고 스타벅스 하워드 술처도 SCM 전문가 깁슨을 부사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네. 세계 SCM 역량에서 애플이 1위, 삼성전자가 6위를 기록했는데 결국 SCM이 글로벌 경쟁력이 나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류의 흐름을 지원하는 공급망 관리 시스템인 SCM 분야, 네, 앞으로의 비전이 더욱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물류 시장은 제조, 자원, 금융, 무역, IT 등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서 4차 산업화를 향해 지속 발전 중에 있습니다. 향후 TKR 개통, TCR, TSR, TMGR의 연계가 이루어질 경우 최초 출발점은 2020 피아타 세계총회를 개최하는 부산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 향후에 TKR, TCR, TSR과 같은 세계적인 대륙 횡단 철도가 생겼을 때 이 부산이 그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러한 가능성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나라는 세계 물류 강국으로 도약하는 거고 이번 2020 피아타 부산 총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어서 세계를 이끄는 우리나라의 물류 산업의 모습 빨리 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시에서 물류인들이 동부와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처럼 총회 개최로 인해서 국내외 다양한 파급 효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계 각국의 한국의 선진 물류 정책과 IT 강국으로서 최신 정보 기술을 활용한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물류 산업 선진국가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부산은 성공적인 총회 개최를 통해 동북아 해양 수도를 구현할 수 있는 추동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 중에 효과 외에도 부산항에 대한 투자 유발 효과는 물론이고
또 물류 전문가 3,000여 명이 참석하는 만큼 이 직접적인 경제 효과도 상당하리라고 예상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또한 부산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유라시아 철도망인 고속철도역 출발점이고 현재 세계 물류 패러다임의 시, 에어, 레일 등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우수한 물류 접근성을 세계에 홍보함으로써 기업 유치와 거래 성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 고용 효과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또한 한 500여 명 이상의 취업과 고용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총회 유치 효과로 인해서 해양수도 부산이 세계 속 물류 중심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국의 물류산업 선진국가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또 취업 고용이 늘어나고 또 큰 규모로 인해서 상당한 경제 효과도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정말 이번 총회로 인한 파급 효과도 대단하지만 부산이 물류 중심 도시로 거듭나면 중장기적으로 더 많은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손 부회장님께서 총회로 인해 생길 다양한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성공적인 총회를 위해서 가장 역점에 두는 것이 무엇인지 이번에 좀 김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동부가 해양 수도가 된다는 것은 우리만의 의지와 우리만의 생각 가지고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제가 어디 가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해가지고 넘이 막 경상도 사투리로 넘인데 남들이 네, 그 왕이라고 인정을 안 해주면 그게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포부라든가 우리 앞으로의 방향이 동부가 해양 수도의 중심 도시가 부산이 되고 대한민국이 모든 물류의 중심이 되기를 갖다가 기대하고 기원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야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남은 1년 3개월 동안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동부가 해양 수도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발판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을 조기 확정해서 대한민국이 물류 중심이 되는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많은 물류의 전문가들이 3,000명 가까이 대한민국 부산을 방문을 해서 대한민국의 물류의 발전상과 지정학적인 유리한 점을 홍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부산이 물류의 중심 수도, 해양 수도로 거듭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네, 물류산업의 골든타임 놓치지를 않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분께서 굉장히 확신을 또 해주시니까 네. 믿음이 가는데요. 이렇게 목표하신 성공적 총회를 이루시려면 두 분 지금보다 더 열심히 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바쁘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매년 개최되는 피아타 본부 회의인 HQ 회의에 3월 달에 참석해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했었고, 네. 그리고 9월 달에 요번에 유엔 교통장관 회의와 아시아 태평양 회의를 방콕에서 개최했는데 그때도 한국 대표로 참석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인도 세계총회에서 홍보전도 펼쳤고 11월에는 국회에서 2018년 대중국 수출 전략 포럼을 성공리에 개최하는 등 2020년 부산총회를 대내외에 홍보하는 데 매진했습니다. 네. 특히 올해는 저희들이 전차대회로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서 피아타 2019 총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참석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위상과 물류의 강국을 갖다가 세계의 모든 오신 분들한테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2020 피아타 총회를 성공리에 개최하기 위한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있는 계기를 갖다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들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여기저기 열심히 홍보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와. 네, 그리고 부산총회에서는 외형뿐만이 아니라 내용 측면에서도 피아타와 이번에 긴밀한 협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개최하려는 2020부터는 B2B 서비스를 맨투맨 네. 회의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고용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네. 2020 부산부터는 시스템을 바꾸어 가지고 네. 물류 산업의 타 산업과의 융합과 네. 4차 산업화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강화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와 부산시의 이런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파이가 많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1년 3개월 동안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산과 모든 계획성 있는 어떤 준비만이 성공된 개최를 갖다가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 정부 관계자가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무시할 수가 없겠어요. 네, 정부에서도 물류산업 육성을 국정과제 추진의 중점 사업으로 좀 더 체계적인 계획과 그리고 지원이 꼭 동반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부산에 총회를 유치하신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쵸. 네, 이 대다수의 여러 나라 협회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설득할 수 있었는지 혹시 회장님만의 숨겨진 이 비밀 무기가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이 상당히 시크릿한 이 비밀인데. 알려주십시오. 네, 근데 한 가지 예를 갖다가 궁금합니다. 보면 저희들이 2016년도에 중국 센제 심천에서 아시아 쪽의 어떤 그런 1대1로에 대한 회의를 갖다가 아시아 쪽과 세계에서 물류협회장들을 모시고 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2015년도에 대만에서 저희들이 유치 활동을 하겠다는 제안서를 내지 않고 단지 프로포즈만 한 상황에서 그 회의를 참석하고 나니까 어느 나라 어느 외교든지 국제사회는 결국 자기들만의 리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중국의 가장 큰 선사 중에 하나인 신호트랜스 회장단들이 물류협회장들을 초대하는 자리에서 저희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우리 패밀리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제보고 요청을 한 부분이 뭐 술을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마오타이를 갖다가 네. 맥주 그라스로 해서 5잔을 먹으면은 당신이 우리 패밀리가 된다 하는 네. 조건 비슷한 네.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흔쾌히 그 자리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다 그래가지고 마시신 건가요? 그걸 갖다가 이제 5잔을 먹고 네. 먹고 난 뒤에 그 숙소가 센젤에 있는 힐튼 호텔이었는데 그 앞에서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서로 간에 허브도 하고 네. 이러면서 우리는 진정한 패밀리다. 앞으로 너가 내하고 같이 이래 호응을 하고 허브를 한 피아타 패밀리들은 끝까지 2020 피아타 총회 유치에 여러분들이 힘을 써줘야 된다 네. 하는 나름대로 프렌드십을 갖다가 네. 강화를 시키고 거기서 차를 타고 홍콩에서 비행기를 타고 들어왔는데 그 당시 제가 차 안에 저기 우리 같이 참석한 손영철 부회장이 그 목격을 했지만은 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손영철 부회장한테 5잔을 다 먹으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제하고는 사적으로 친동생이나 갔다 보니까 동생아 한 잔만 네가 좀 내를 서포팅하면 되겠느냐 요청을 하니까 네. 이 손영철 부회장이 술을 갖다가 평소에 잘 안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해운업계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 술이 있으니까 인생이 있다 해가지고 한동안 술을 조금 가까이 접하다 보니까 내성력이 길러진 줄 알고 그래서 한 잔을 권했더만 강력하게 못 마십니다 하고 리젝트를 갖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홍콩까지 오는 차 안에서 그전 막 힘들게 몸이 괴롭다가 결국은 이제 홍콩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의 과정이지만은 거기 국제사회에서 제가 웃음 이야기지만은 피아타에서는 제 닉네임이 킹김입니다. 킹김이요? 킹김 왕이라고. 왕. 예, 네. 그 정도로 이제 강한 캐릭터를 보여주고 또 말하는 게 대한 책임을 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피아타에 있는 패밀리들이 전부 다 친구가 돼가지고 일심합력으로 우리가 정말로 2017년 말레이시아에서 쿠알라룸푸르에서 받을 때는
벨기에가 되는 걸로 확정이 됐지만 네.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죄를 위해 가지고 또 피아타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흔쾌히 전부 다 지지를 해주고 그런 또 뭐 모두의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대통령 영상이 또 피아타 부산이 개최가 되면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영상과 더불어 그런 어떤 팔로우십이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감히 자찬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 회장님만의 네. 무기는 포옹력과 친화력. 네. 네.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킹 김이라고. 네, 킹 김이요. 네. 네, 부회장님은 만의 무기는 어떤 건가요? 예, 뭐 무기랄 것 같고 없고 일단은 그 우리 김병희 회장이 본회 회장 취임하시면서 공약 사항이 네. 피아타를 유치하겠다는 그런 공약이었습니다. 제가 부산 회장을 또 지회장 맡고 김병희 본회장이 맡으면서 아주 그 어려운 공약이었는데 네. 거의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상당히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이 공약을 내걸었으니 빈 공약은 될 수 없고 공약해야 될 동기가 그런 동기였고 첫째는 심천, 그 중국의 심천에서 그 당시에 세계 회장님은 그 중국군 짜오라는 중국군이 이사 짜오가 회장이 지냈는데 그 당시는 상당히 그 첫 번째 출발부터 굉장히 힘들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이란 어떤 그 세계의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저희 회장님을 모시고 참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도전해보자 해서 어떤 어려움도 참고했는데 그 당시에 중국 사람의 그 특유의 그 폼들은 술을 많이 마셔야 됩니다. 술을 많이 마셔야 어떤 프렌드가 되는 어떤 그런 타입인데 네. 저는 술에는 자신 없고 또 특히 우리 김병희 장님은 또 술을 좀 하시는 분이니까 오케이 술은 또 우리 형님 모셔가면 자신 있겠다 또 개인적으로 형님이라 말씀드리니까 그래서 보통 술이 아닌데 오타에 그 술을 그다하게 모아놓고 거의 연거푸 5잔씩 한 그라스씩 그 말 과정을 봤을 때는 야 이렇게 해서 설마 앞으로 3, 4년 우리 유치 가능할까 참 문제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한국의 특유한 그 도전 정신 네. 그 무기 하나만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네. 뭐 개인적으로 형님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죽게 하면 사기지 그래서 열심히 한 동기가 첫째 스타트가 심천이었습니다. 네. 중국 심천에서 마지막 그 심천, 대만,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쿠알룸푸르까지 이 세 개를 돌아다니면서 김 회장님을 모시고 유치를 해왔다는 게 그 첫째 무기는 그 도전 정신, 네. 그 다음에 다른 무기는 없고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 네. 그래서 그 공약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 김병희 회장님의 그 불굴한 그 투지, 그 인내력, 그 도전. 그래서 저도 김병희 회장님 모시고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룸푸르에서 이룩했다는 게 참 감회가 깊고 제일 큰 무기는 도전입니다. 네. 네.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한 길로만 뛰어갔습니다. 네. 그야말로 맨 땅의 헤딩 정신. 네, 부회장님의 무기는 이제 또 도전 정신과 그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한 추진력인 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과 부회장님의 두 분의 숨겨진 무기 저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날짜가 다가오면서 벌써 스탠리 림 총회 준비위원장을 포함한 실사단이 방문했는데요. 총회 준비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올해 5월에 실사단 방문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실사는 2회 하지만 피아타 본부 총회위원회에서 키파 조직위원회 간의 회의는 그동안 4차례 개최됐습니다. 벌써 4차례나 벌써 개최가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사단은 총회 개최에 관한 제반사항을 점검하고요. 피아타 총회 규정에 근거한 점검사항, 그리고 지적사항을 체크합니다. 네. 그리고 변경사항에 대해서 조직위원회 간의 세부적인 협의를 하고 합의점을 도출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세부적인 협의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총회 프로그램 전반과 회의장, 전시회 및 전시장, 만찬과 같은 부대 행사, 그리고 취업 박람회 등을 협의하고요. 등록 일정과 등록비, 그 사이트 개설, 그 참가자 예측, 네. 스폰서십 등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요. 현재
80% 정도 진행됐습니다. 네.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남아공 세계총회에서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80% 이상 진행이 되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 이제 앞으로 개최까지 1년 3개월가량 남았습니다. 총회까지 이 남은 기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유치할 때만 해도 3일이라는 시간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그쵸. 근데 이제 벌써 1년 3개월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일정을 간단히 소개드리면은 네. 오는 9월에 개최되는 시베리안 행정철도 협의회 CCTT 총회에 참석하고 향후 기대되는 TKR 남북한 철도 관계 또 TSR 시베리아 랜드 브리지 등과의 연계를 통한 경제 협력 방안 모색과 기대 효과를 참가자들과 두루 협의할 계획입니다. 네, 9월이면 또 금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되는 2019년 피아타, 저희들이 전차대회입니다. 그죠? 전차대회 2019년 피아타 총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차기 총회 개최국으로서 전 세계 협회장들과 대상으로 맨투맨 미팅과 만찬, 그리고 전시 부스를 개설해서 2020 피아타 부산 총회 참가를 적극 독려할 계획입니다. 네, 이 차기 총회 개최국이란 말이 너무 멋있게 들리는데요. 네, 내년 개최를 위해서 올해 남아공 세계총회에도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실 계획이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또 내년 3월에는 스위스 본회의에 참석해서 10월 총회 개최에 대한 최종 보고 및 협의를 진행하고 피아타 임원진과 전 세계 협회장들을 대상으로 할 활발한 홍보 활동과 함께 2020 부산 콩그레스 나이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 6월에 출범한 조직위원회와 같이 조직위원회들이 두세 차례 개최할 예정을 힘쓸 예정입니다. 네, 굉장히 정말 상세히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두 분께서 남은 기간 눈꽃 뜰 새 없이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시는 만큼 두 분이 생각하시는 물류협회의 앞으로의 방향성과 또 목표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먼저 김 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협회의 설립 목적은 국제 물류 산업의 발전과 종사자들 간의 근보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내년 2020 피아타 부산 총회의 궁극적인 목표 또한 어려운 경제 상황과 세계적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기회를 물류 산업과 종사자들에게 제공하고 이 산업을 한 단계 진일보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정부와 관련 당국에 제공해서 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의 기회의 장으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꼭 그 바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손 부회장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2020 국제물류협회 부산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물론이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 중소물류기업을 위한 정책 발굴,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과 고용 확대입니다. 이를 위한 각계각층의 협력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국가 물류 산업의 발전과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싶습니다. 네, 이 두 분 모두 굉장히 정의로운 네. 목표를 지향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협회의 발전뿐만 아니라 나라의 경제까지 이렇게 폭넓게 생각하시는 공익적인 목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목표하신 바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김 회장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좌우명이 덕불고 필두리니라고 덕을 베풀면은 외롭지 않고 항상 따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제 좌우명입니다. 네. 그와 마찬가지로 제 인생도 그래 살아왔는데 이번에 우리가 피아타 총회 이걸 2020 부산을 유치를 하게 된 데 대해서 2017년 유치진에서 네. 정부의 협조와 대통령님의 영상 편지가 있었기 때문에 피아타 2020 총회를 부산으로 유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민선 7기 오거돈 부산시장도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를 캐치플레이즈로 내걸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님뿐만 아니라 전 정권에서도 동북아 해양수도를
대선 공약으로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중요하다는 걸 국민과 정부가 알고 있다는 거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동북아 물류 허브 국가로서 꿈을 세계에 알리고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동북아 물류 중심국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만들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손 부회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마무리 짓는 의미에서 한 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3,000여 분의 해외 손님을 모시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국내 물류 산업 기업들과 국내 취업 희망자들과의 매칭, 그리고 교육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등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고 이는 협회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중앙정부와 특히 부산광역시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의 더 높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여러 물류인들과 국민 여러분 등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네, 당부드립니다. 네, 두 분 모두 이 세계총회가 동북아 물류 중심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정말 들을수록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총회라는 확신이 듭니다. 네, 이 중요한 때 많은 국민들과 정부, 국토교통부, 부산시가 한마음 한뜻을 모아서 반드시 2020 국제물류협회 세계총회를 잘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세계적인 국제물류협회 2020 세계총회를 사명감과 노력, 열정으로 부산시에 유치하신 두 분, 오늘 정말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대한민국의 물류협회를 책임지고 나아가고 있는 한국국제물류협회 김병진 회장님, 또 송영철 부회장님과 뜻깊은 시간 나눠봤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든 산업과 융화가 가능한 물류는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핵심 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0 세계물류협회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부산 2020 피아타의 세계물류협회 총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